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어때 잘 지내셨나요? 내가 이제 매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사람 관계들을 가능하면 좋게 하세요. 세상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 관계를 좋게 해서 이렇게 아군으로 만들어야 돼. 적군으로 만들면요, 언제 어디서 내가 손해볼지 몰라요. 그럼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쪽이 낫다. 이번 주 공부할 거는 이제 대나무에 대해 설명할까 하는데요. 이 대나무가 이제 매낭국 중 사군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보는데요. 대나무의 특징이나 효능, 이런 것들을 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좀 폼나게 영어로도 한번 써봤고요. 이런 건 지나가고요. 어때요? 대나무가 쫙쫙 뻗어 있죠? 느낌이 어때요? 따뜻하게 느껴지면 시원하게 느껴져요. 시원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꾸불텅거리 아니고 쫙쫙 뻗어. 쫙쫙 뻗으니까 뭔가 지조가 있고 굵고 확실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둔감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나무에 딱 가면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따뜻한 가운 거리가 멀어요. 또 그렇게 하고 이랬다 저랬다 변절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절개를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개야. 사람의 정조를 지키고 정절을 지키는 이런 느낌들이 대나무를 보면 딱 느껴져요. 그림 보면 느껴져요? 맞아요. 그게 정상이다. 그런 느낌을 갖고 공부하도록 합시다. 예전에 서기 300년이니까 되게 오래된 책이죠. 여기 기록을 보면은 대나무에 노죽, 사죽, 성림죽, 단죽 이런 식으로 사마죽, 월왕죽 이런 식으로 다양한 품종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뭘까? 이게 품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1800년 전에 이런 기록이 나온 건 뭘 의미할까요? 아하, 대나무 종류가 많았구나.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분야 다 봐라 이런 데 아니라 종류가 많구나.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전에 대나무 품종이 많았다. 또 보면은 이제 약으로 사용하는 건 뭐냐? 약으로 쓴다는 식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약으로 쓰는 건 뭐냐? 근죽, 그 다음에 담고죽, 감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것도 같은 얘기예요. 근죽, 고죽, 감죽, 이런. 나머지 쓰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대나무의 품종이 무지 많은데 모든 대나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대나무에 몇 개만 약으로 쓰고 식용을 한다. 식용.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동의보감의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죽 세 가지를 쓴대요. 감죽, 고죽 세 가지 쓴대요. 이 중에요, 근죽이 제일 낫고요. 감죽, 그 다음이고요. 고죽이 더 밑이래요. 차등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근죽은 지금의 왕죽이래요. 왕죽이 뭘까요? 왕의 대나무가 왕대라고 그래요. 왕의 대나무, 왕대. 담죽은 뭘까요? 그거는 지금 솜죽이래. 솜죽은 뭐야? 솜의 솜대라고 그러고요. 고죽은 오죽. 여러분 강릉 오죽헌 있죠? 오죽이라고. 자, 다시 말할게요. 근죽, 담죽, 고죽이 지금으로 한글로 말하면은 왕대, 솜대, 오죽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전 고서에 나오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근죽, 담죽, 고죽이 왕대, 솜대, 오죽이라고 한다. 요걸 알고 좀 지나갑시다. 참 재밌잖아요. 임금왕자, 손면자, 대죽자니까 솜대. 이게 이두문자 가차에서 쓰는 거였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지복유설은 뭐냐?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이에요. 여기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서를 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왕대라고 하는 거, 근죽,
이거를 뭐 근죽, 왕대잎, 뭐 왕죽 이렇게 나오고 왕대 이렇게 같이 나오죠. 물명문학 책 보면 근죽 나오고 한글로 왕대로 써 있어요. 지봉에서는 이제 그 왕죽 그렇게 나오고요. 담죽, 즉 솜대는 뭐 담죽, 감죽이라고도 하고요. 소음대잎, 소음대, 더 말하면 신의대까지 큰 거예요. 다 같은 표현이죠, 그죠? 오죽은 뭐야? 고죽, 그러니까 오죽, 고죽 뭐 이렇게 관음대라고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고서를 뒤져봤더니 딱 정리가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대나무 품종의 세 가지다 주로 사용하는 게 세 가지보다 많지만 식용으로 하는 건 세 가지다. 자,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이 근죽이야. 왕대라고 하는 거. 왜 왕대라고 했을까요? 왕과 같이 왕은요, 큰 게 왕이죠. 조그마한 왕이 되겠어요. 왕은요, 큼직큼직해요. 그리고요, 이 중간이 마디가요, 커요. 이게 왕대. 다시 말하면, 요 마디 있죠? 이게 커요. 이게 느껴져요? 이게 왕대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산에 갈 때 대나무를 보는데 되게 크고, 이 마디가 저렇게 굵고 명쾌하다. 한문으로 근죽이고, 이건 왕대야. 임금님 대나무야. 아, 그럼 이제 데이트할 때 뿅 가는 거지. 그리고 담죽은 어떠냐? 아까 솜죽 같이 솜죽 면적 이렇게 약간 찍고요. 휘어져요. 좀 솜은 막 이렇게 휘청 거든. 그렇다고 뭐 부러지는 건 아닌데 왕죽은 굵게 쫙 있는 거고요. 이 담죽, 솜죽이라고 하는 거는 좀 작고 이렇게 휘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좀 들어요. 휘초리로 딱이죠. 이건 뭘까요? 여기 이제 보여지죠? 왕대. 그런 다음에 고죽을 보자. 요거는 아까 이제 좀 더 자란 모습이에요. 그 솜죽. 그게 자란 모습인데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좀 직어요, 이게. 여기 마디가. 그리고 이제 고죽은 뭐냐? 까만해요. 그러니까 오죽, 그 까마귀 죽까지 오죽이라고 하는 거. 요런 식. 요런 게 특징이에요. 이게 오죽의 특징이다. 오죽 자란 거 보이죠? 이게 오죽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대나무의 품종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근죽, 고죽, 왕대, 솜대, 오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옛날에는 대나무를 뭘로 봤을까 인식을 해요. 비목비초래요. 무슨 뜻이냐?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래요. 나무는요, 해마다 자라는 게 나무예요. 그죠? 나무는 해마다 조금씩 커져요. 근데 대나무는요, 한 번 딱 크면 더 안 커요. 그러니까 나무도 아니야. 그렇다고 풀은요, 봄에 났다가 가을이 되면 죽는 게 풀이에요. 겨울이 되면은. 그런데 대나무는 겨울에도 잎이 싱싱하게 잘 살아있어요. 그렇다고 풀도 아니죠. 그래서 대나무는 비목비초,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목재도 아니고 초재도 아니어서 죽재라고 그래요. 죽재. 재질에다. 목, 초, 죽. 그래서 별도자. 자,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죽보라는 책을 내가 뒤져봤더니 불강부류, 강하지도 않고 유하지도 않아서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게 대나무야. 자, 희한한 놈인 거예요. 또 흠정수시통구라를 봤더니 이런 말이 돼. 아까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까 식물 중에 별도로 초재, 목재, 죽재. 그래서 초, 목, 죽으로 분류하는 거야. 별도야, 대나무들과. 참 재밌지 않아요? 비목비초라. 그래서 별도로 품종을 구분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물론 이제 동물의 세계는 어떨까요? 조, 새가 같은 거, 물에 사는 거, 수.
땅에서 사는 거. 어, 조, 어, 수로 나누듯이 식물의 세계는 초, 목, 죽으로 나누더라. 이 말을 잠깐 드리고요.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비목배 우리가 대나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옛날에 대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대나무의 대자는요. 이 대나무의 대자는 이 갈대 이런 데인데 갈대 수수대 대는요 휘어지는 휘청휘청 휘청휘청 휘어지는데 부러지지는 않아. 대나무 밭에가 봐요. 그럼 바람이 확 불어요. 그럼 대나무가 휘청해요. 부러지지 않아 절대로. 그게 대예요. 갈대밭, 수수대 다 그렇죠. 그죠? 그걸 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노위, 갈대나 그 띠. 갈대는 바닷가 가까운 게 자란 게 갈대고요. 즉 소금 기운이 영향을 받는데 해풍의 영향을 받는 게 갈대가 자라고요. 산에서 자란 거는 띠라고 그래. 띠. 사실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산에서 한 것도 갈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 달라요. 띠하고 갈대가 다른데 어쨌든 그거가 비슷한 종류. 그걸 우리는 대라고 하는 거예요. 대. 대나무 대자. 거기다가 또 갈대나 수수대만은 아니야. 나무와 같이 커요. 그래서 대나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다시 말할게. 왜 대나무라고 하느냐. 갈대, 수수대 같이 휘청휘청하고 그렇다고 갈대같이 작고 1년 뒤에 겨울에 죽는 것도 아니야. 나무와 같이 굳굳하게 쓰고 2년, 3년, 10년, 20년 자란단 말이야. 자란 게 아니라 계속 살아있죠. 그러니까 대화 같은데 나무 같은 거. 그래서 대나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대나무라는 단어 그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대. 휘청휘청한 대에다가 나무같이 쫙 서 있는 거야. 해마다 해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대나무야. 그럼 무식한 거야. 아셨죠? 최소한 내 수업 들은 여러분들은 대나무, 뭐라고요? 대와 같이 흔들흔들거려. 갈대와 수수대 같은 대고, 그런 데가 나무와 같이 촥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나. 그래서 대나무다라고 알아두면 재밌습니다. 옛날의 속담이 이런 말이죠. 우후죽순이라 이러네. 우후죽순. 무슨 말일까요? 비가 온다면에 죽순이 나는데 열을 보름 20 만에 쫙 커져요. 그걸 우후죽순. 죽순이 날 때는요, 쫙 자라요. 물론 죽순이 나오기 전에는요, 이 나무 뿌리에, 대나무 뿌리에 뭔가 에너지가 다 집계들어요. 기운들이. 그랬다가 온도 습도가 딱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도 있고 실물 사진들 이런 식으로 쫙 자라요. 이게 자라는 게 순식간에 자라는 걸 우후죽순이다라는 속담이 나올 정도로 비 온 다음에 이렇게 잘 자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사상의학에서는요, 확 자라기 때문에 뭔가 발산지가 강하다. 땅 속에 뭉쳐있던 기운이 있다가 온도 습도가 맞는 순간 쫙 자라요. 며칠 만에. 그런 게 있냔 말이야. 이게 대나무의 특징. 이게 죽순이에요. 그럼 누가 먹으면 좋을까요? 태음인이 먹으면 좋겠죠. 그래서 태음인들이 기가 울결된다든지 뭔가 찌뿌다 이럴 때 죽순을 먹으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운도 좋아지고 전체로 좋아져. 순환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옛날에 참 이건 좀 잔인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열대지역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밑에 죽순이 올라오면 그 위에다 매달아요. 사람을. 자, 죽순은 올라오는데 죽순이 올라오는데 사람이 매달으면 돼. 점점 뚫고 지나가겠죠. 그렇게 사람을 사형을 시켰어요. 이 대나무 죽순이 자란다 배를 뚫고 올라갈 때 그 괴로움 오죽하겠어요. 그걸 기다릴 때는. 그런 사형 방법이 있어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일 수도 있고 뭐 참 합니다만 죽순이 그 정도 사람을 놓고도 뚫고 지나가는 정도로 대단한 거다. 그래서 이쪽 남방 지역 그 기록도를 보면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참 내가 언급하기를 그래서 기록에 안 넣습니다만 뭐 그런 게 토막상 시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순을
보면은 이제 발산지가 강한데 이걸 언제 썼느냐? 조선 왕조실록을 좀 뒤져보니까 음력 5월 달에 맥, 보리나 순, 죽순이나 앵두, 참외, 참외 과자거든요. 참외, 살구 이런 거를 채취를 해서 천신, 시물, 그러니까 시물이라 그러죠. 그 시절에 나오는 좋은 과일이나 음식 이거를 종묘 제사에 지낼 때 이렇게 천신을 해요. 그래서 제물로 올리는 거예요. 그때 죽순이었어요. 왜 그럼 굳이 5월에 쓸까? 이상하지 않아요? 5는요, 숫자는 1, 2, 3, 4, 5가 있을 때 홀수 1, 3, 5, 7, 9가 홀수는 양을 의미하고요. 2, 4, 6, 8은 짝수, 음을 의미해요. 양기의 극치가요. 예전에 그랬대요. 1, 2, 3, 4, 5는요. 생겨나는 숫자라고 했고요. 생수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그리고 6, 7, 8, 9는 이미 완성된 숫자래. 성수라고 그랬대요. 성수. 그래서 생수, 생겨나는 숫자에 제일 큰 것이 뭐냐? 5라는 거예요. 그래서 5라고 하는 거는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손가락 따니까 5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생수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뭔가 양기가 극성해지는 때. 그래서 제일 극성할 때 5월 5일이겠죠. 그게 단오야, 단오. 단오. 아시죠? 단오절이 그때 생기는 거야. 5월 5일에 양기가 극성하니까 양기가 극성한 걸 이용하는. 그래서 뭐 창포물에 뭐 머리를 감는다든지 뭐 이런 5월 5일날 또 쑥쑥 캐고 죽순을 캐는 그것이 그 양기가 극성한 거의 상징성의 5월 5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또 죽순의 이 순자를 좀 살펴봤어요. 죽순할 때 그래. 죽순이라는 거겠죠. 이 순자가 무슨 뜻이냐? 이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 이제 이거 풀초야 뭐 대나무 죽변이야 당연한 거고 요 순 이게 무슨 뜻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태양을 쌈했어. 태양을 이렇게 쌈했대. 태양을 쌈을 뭐야? 뭔가 태양을 감쌀 정도면 확 기운이 발산되겠죠. 아, 뭔가 안에서 밖으로 솟구치는구나. 이런 의미도 있대요. 그리고요. 아, 봐봐. 기잖아. 태양이 반짝반짝이는 뭔가 감싸놨잖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불빛이 있는데 뭐 대충 감싸면 불빛이 새어나오면 쫙 그 빛이 강렬하죠. 오히려 확 비치는 것보다 막았을 때 딱 나오는 게 더 강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물도요. 호수물에 그냥 한 물 찔찔찔 나오는데 끝을 딱 막아봐. 호수물을 막을 이제 손으로까지 막으려. 그러면 물이 칙 나가죠. 오히려 반탄력이 더 세지는 거야.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그냥 할 때보다도 좀 가리고선 일정 부분 하면 빛이 쫙 일직선에 나가게 되는 거야. 그 기운이 뭔가 발산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걸 분소를 하는 게 파자를 할 때 태양을 감싸놨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열흘순, 10일이라는 뜻이에요. 열흘순. 이 죽순이 자라면요, 열흘 만에 이만큼, 열흘 동안 더 자라지, 사실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지. 뭐, 때로는 보름도 자라죠. 그럼 누가 1.5일 순, 그게 아니라, 순 하면 열흘 순자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열흘 동안 다 자란다. 그게 죽순이야, 순. 그런 의미도 내포돼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한번 다음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태양이 반짝반짝 빛나. 그거를 둘러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러쌌어요. 그러면은 뭔가 확 발산이 되겠죠. 그게 대나무 숫자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순자가 되겠죠. 그래서 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숫자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이제 태양을 감싸는 대나무인데, 그래서 뭔가 기운이 확 솟구친다라는 그거를 느껴서 이걸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리고 또한 아까도 했지만 열흘 순자, 10일이라는 순자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나무가 10일 동안
촥촥 자라요. 그래서 10일 동안 자라는 대나무다. 그래서 순이라는 의미. 다시 순이라는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태양을 감싸놨다. 또 하나는 열흘 동안 자라는 대나무다. 이게 10일 동안 쫙 자라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뭐가 촥촥 자라. 이것도 대나무 죽순이 올라가려고 그러죠. 뭔가 좀 솟구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형상을 보고 아까도 했지만 쫙쫙 솟구치니까 아 뭔가 뭉친 기운을 풀어내는구나. 발산시키는구나. 고로 누구한테 좋아요? 태음인한테 좋더라. 라는 발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또 대나무 이명 중에 이런 말을 해. 투모초다 이래. 엄마를 시기 질투하는 풀이랴. 무슨 뜻일까요? 엄마가 이렇게 커요. 이 죽순이 자라면서 죽순의 이명이 야, 나 엄마하고 똑같이 자랄래. 며칠 만에 똑같아져. 그래서 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순이 순유유일. 순은 10일이라는 뜻이고요. 6일, 즉 16일 만에 16일 만에 똑같이 자란다 엄마하고. 제모, 쟤는 가지날자. 엄마하고 키가 똑같아진대요. 그래서 엄마를 질투하는 풀이야. 그래서 투모추라고 돼, 죽순은. 참 재밌지 않아요? 옛날에 참 이런 거 보면 참 그 말을 참 잘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봐도 발산지기, 즉 기운이 쫙쫙 뻗는 기운은 무지하게 강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름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예전에 나왔다. 그리고 또한 뭐 죽순에 대한 이명들은 참 많아요. 죽순은 죽아라고도 했고 죽맹, 뭐 죽자, 뭐 죽예, 죽출 뭐 엄청나게 많아요. 이 정도로 예전에 참 관심이 가졌다. 이명이 많을수록요. 관심도 막 관심 없으면 이명도 없어. 안 그렇겠어요? 요즘은 애칭이라고 할까? 굳이 말하면은 대나무와 죽순 뭐 이렇게 옛날 그림 여기 죽순 나는 거 보여요? 근데 뭐 여기도 죽순이가 뭐 도찐 개찐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죠? 자 넘어갑시다.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나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든다 그러죠? 시원한 느낌이 든다 그랬죠? 차가워요. 이런 대나무를 따뜻한 느낌이 든다. 그럼 정신병자야. 그거 빨리 빠이빠이 해야 돼. 그런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거고. 대나무 보면 시원하다. 그래서 이런 대나무 자리 얼마나 시원해. 그래서 대나무 방석이 생기고요. 또 시원하니까 햇빛이 쨍쨍 찔 때 삿갓을 쓰면 어때요? 시원하겠죠. 햇빛을 차단하는 의미도 있고요. 대나무 자체 시원한 느낌 때문에 머리를 시원하게 해요. 그래서 아주 좋겠죠. 그래서 삿갓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옛날 사람 거 보면 참 운치도 좀 있었죠. 그잖아요. 대나무. 옛날에 그래요. 머리는 시원하고 배는 따뜻하게. 근데 반대로 머리는 뜨겁고 배는 차가우면 병 걸린 거야. 그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도요. 항상 머리를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애들 중에 모자 쓰는 거 털모자나 뭐 일상. 그래서 뭐 부끄러워서 모자 쓰고 다니는데 모자 자꾸 쓰면요. 열이 이렇게 나가다가 못 나가 막혀서 열이 나요. 오히려 열 난다고. 그럼 머리가 컴퓨터가 좋을까? 안 좋아요. 그래서 뭐 미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모자 쓰는 거를 뭐 권장도 하고 좋아하겠습니다만 의학적인 측면에서 기준이잖아. 우리 측면에서는 모자 쓰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굳이 모자 쓰면은 갓 바람 통풍 잘 되는 갓이라든지 삿갓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털로 만든 모자 뭐 춥지도 않은데 보통 뭐 봄, 가을 이럴 때 그런 거는 우리로서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부채를 만들어도 대나무로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람도 불습니다만 대나무의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바람 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시원하겠죠. 그래서 합죽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서양의 시각하고는 약간 달라요. 바람을 불어도요. 똑같은 바람인데 뜨거운 바람이 있고요. 바람인데 시원한 바람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희한하게 돼요. 대나무로 만든 부채를 붙일 때 하고요. 뭐 따뜻한 거 뭐가 있나 뭐 다른 뭐 플라스틱 부채하고 달라요. 해보세요. 뭐 바람의 강도 같다고 봤을 때도 느낌이 달라요. 그 참 미묘하지만 달라요. 이제 그런 것들이 특징이다.
또한 이렇게 대나무 무지 시원하다 보니까 베개를 대나무 베개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머리는 시원하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베개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헝겊는 베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개를 딱 비면 푹신거린 건 좋은데 베개가 따끈따끈해서 머리가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잠을 잘 잘까요? 머리가 좋을까요? 미안하지만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아요.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머리는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잠잘 때도. 그러면 잘 자요. 근데 머리가 뜨거우면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대나무로 만든 베개가 만들어진 이유도 머리를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이 대나무에 놓는 거 얼마나 시원하게 깔깔거리고 웃고 있잖아. 그죠? 이 대나무 시원한 거예요. 냉성인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이렇게 이제 대나무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그래서 이 아빠가 대나무 만들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가 이렇게 깔깔거리고 이렇게 좋아할 수 있게 시원하게 해준 게 대나무다. 또한 이런 오두막을 할 때도 대나무로도 많이 해요. 물론 나무로도 합니다. 그럼 더 시원하게 느껴져요. 대나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아마 오두막을 만들어도요. 그냥 햇살을 막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둥이나 이런 데 대나무 자체에서 시원한 기운이 나와. 시원한 기운이. 그래서 더 시원한 거예요. 그런 느낌들의 차이가 있다. 근데 서양 사람들 이걸 잘 이해를 못하죠. 우리들은 느끼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대나무 밥을 혹시 대나무 밥 먹어본 적 있어요? 대나무는요 시원하기도 하고요. 나쁜 냄새, 탁한 기운을 없애는 역할을 해요. 너무 이제 지조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그래서 밥을 할 때 쌀이 오래되잖아요. 그 묵은 쌀을 쓰잖아요. 그럼 눈내가 나요. 눈내. 이상한 눈내 같은 게 나. 그러면 잘하면 또 밥을 한꺼번에 짬밥같이 만들어도 눈내가 나는데 그럴 때 아무리 이제 햇살로 하면 눈내가 안 나죠. 근데 그 눈내가 나는 오래된 쌀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대나무에다 넣어서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눈내가 없어져요. 시원해져요. 그거 아주 좋죠. 그죠? 눈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대나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거, 혹시 여러분들 술 만들 때도 어떻게 해요? 대나무에 한번 우리가 걸른 술. 그럼 더 좋은 거야. 그래서 뭐 그런 술도 있죠. 그래서 뭐 참이슬인가 뭔가 뭐 이런 거 뭐 소주에서 내가 손절하겠다. 그건 아니고. 어쨌든 술을 만들 때도 대나무에 이렇게 하면 더 이게 맑아져요. 탁기가 없어져서. 또 옛날에 그런 기록도 나와요. 대나무로 보면 이제 그 된장이나 간장 같은 거 할 때, 간장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위에 이렇게 이상하게 그 탁기가 뜰 때가 있어요. 냄새가 나. 그러면요. 대나무를 잘라요. 이파리 있는 거라. 그래서 그거를 간장 쪽에다 넣어놔요. 그러면요. 탁기가 싹 없어 맑아져요. 맛이. 왜냐면 잡내를 싹 없애주는 역할이에요. 대나무 자체가. 그 옛날 지혜예요. 다시 말하면 대나무 자체는 깨끗하고 절개 있고 발산의 힘이 있다 보니까 탁한 기운은요. 뭉쳐있을 때 탁한 기운이 나는 거야. 막 발산하고 하면은 탁기가 없어져요. 물도 그렇지. 물도 잘 흐르는 거는 물이 맑아요. 근데 물이 흐르다가 멈춰 있어. 그런 거는 물이 썩게 돼 있어요. 세상이 이제. 공기도 마찬가지야. 공기도 흘러야 공기가 맑은 거지. 공기가 가만히 정체돼 있잖아. 그거 수상한 거야. 탁기가 그래서 여러분 동굴에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해요. 동굴에 들어갈 때도 깊은 동굴이 있잖아.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요. 깃털이지, 깃털. 이게 새 솜털 같은 거, 닭털 같은 거, 그 안에 있는 깃털 같은 거를 이렇게 놔요. 그래서 깃털이 쭉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탁기가 뭉쳐 있으니까. 나쁜 기는 뭉쳐 있는 거야. 동굴 같은 데 깃털이 올라온다. 그럼 괜찮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공기가 통하는 거야, 거기는. 옛날에 지혜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동굴이나 뭐 밀폐된 공간 들어갈 때 함부로 확 들어가지 말아라. 환기를 충분히 하고 가야 되듯이 공기가 흘러야 돼요. 그런 식으로 대나무는 기운을 소통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 술을 담글 때나 밥을 하거나 뭐 음식을 만들 때도 대나무를 이용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전달되죠? 그래서 이 대나무로 만든 밥을 했더니 그렇게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나무 밭은 그런 이치다. 근데 웃기게 요새 어디는요, 이 그릇이 플라스틱인 사람이 있어. 플라스틱 대나무. 그건 정말 맞을 거야? 아니죠. 경제, 대나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으로 그 대나무 흉내내서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본래 뜻에 어긋난 거죠. 또 대나무로가 시원하다. 죽부인이라고 그러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죽부인을 쓰게 돼요. 죽부인을 이렇게 안고 있어. 진짜 시원해. 사실은 뭐 이렇게 말하면 나도 죽부인을 좀 그 애용하는 편인데요. 여름에 얼마나 좋으면은 대나무 부인이라고 죽부인이라고 했겠어요. 맨날 끼고 자니까. 또 죽협슬이라고 해서 대나무를 습은 무릎이죠. 무릎에 낀데 이렇게 대나무를 안을 때 무릎에다 탁 끼면 시원하거든요. 죽협슬이라고 했고요. 죽괴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요새는 죽부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디서 나타나면 예전에 처음에는 죽협슬이라고 그랬어요. 대나무를. 아니, 죽부인을. 그런 이제 시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요것이 그 소식에서는 소식에 소동파 알죠? 소동파는 죽해라고 하는데 요거를 무어 죽부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말이 없는 죽부인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소동파가 어째 유명한 사람 쓰면 다 쓰잖아. 소동파가 무어 말이 없는 죽부인이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다 죽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죽협슬을. 그래서 참 앞에 한 사람 좀 억울하게 됐죠. 어쨌든 뭐 요새는 다 죽부인이라고 대부분 하니까 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황정견이라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감히 내 부인하고 대나무하고 부인한 걸 동급 안 돼. 무슨 소리야. 이거는 노예야. 청노. 중노. 대나무 노예야. 어떻게 부인. 하인으로 쳐야지. 무슨 부인이야. 청. 맑은 그 노예 같은 그 시원한 노예. 이런 의미의 청노. 청노, 중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데도 인간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어찌 내 부인인데 어떻게 대나무가 또 동급이 될 수는 없겠지. 이제 약간 단계를 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그런 말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재미있는 말이 좀 되고요. 또 대나무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불꽃놀이 할 때 폭죽놀이 한다 이래요. 폭죽. 그 폭죽놀이가 이 폭죽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대나무를 폭발시킨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 혹시 여러분 시골에서 모닥불을 폈다든지 아궁이에 불 뗄 때 대나무 태워본 적 있어요? 대나무를 부를 때면은 대나무가 타면서 탁탁 하면서 대나무가 터져요. 근데 그 소리가 대나무의 성질은 원래 맑고 깨끗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맑고 깨끗한 소리가 그 성품이 대나무가 타면서 탁탁 터지니까 이 귀신들이 그렇게 그걸 무서워한대야. 그래서 다 도망간대, 귀신들이. 그래서 귀신을 물리칠 때 폭죽, 대나무를 불에 태웠대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산속에 사는 집이 있어. 맨날 도깨비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집을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참 상의를 냈대. 그랬더니 스님이 그러면 자네 밤새도록 모닥불을 피우되 거기다 대나무를 태워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모닥불 대나무가 탁탁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귀신들이 다 도망갔대요. 그 소리에 놀래서. 그 다음부터는 귀신이 한 번도 안 왔대요. 그래서 이게 유행이 돼서 벽초, 그러니까 해마다 그 1년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설날 때 중국에 가면 폭죽놀이 하죠. 조그만 대나무 툭 터뜨리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하는. 또 우리도 경축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라든지 축제를 하다 막 불꽃놀이 하죠. 이건 뭐예요? 사실은 대나무를 태우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와전이 돼서 이제 대포로 쏴서 하는 겁니다. 박격포 쏴서 하는 겁니다만 이제 그게 와전이 된 거죠. 그거는 뭐야?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 대나무가 탁탁 터지는 기운으로 귀신을 물리쳐서 사기를 물리쳐서 뭔가 복이 오게 한다라는 개념에 따온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폭죽놀이를 할 때 대나무 태우는 건 아니죠. 지금은 상징적인 의미로 됐습니다만 화약을 터뜨린 겁니다만 옛날에는 대나무를 또 팍팍 터뜨렸다. 그 벽사,
사기를 물리친다라는 개념, 벽사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예전의 개념이다. 이해되시겠죠? 최소한 여러분들 친구하고 데이트하면서 폭죽놀이 하는 거 갔을 때, 폭죽은 우리 데이트하는 거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데이트를 축복하려고 하는구나. 복이 오게 하는구나. 라고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최소한 그 연어는 아니고 답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써 있어요. 이 대나무, 폭죽, 대나무를 탁탁 터트렸더니 요사스러운 기운들이 다 물렸죠. 도둑놈이 다 도깨비들이 다 도망갔대요. 그런 말들이 이제 여기 써 있습니다. 내가 쑥꾸민 말이 아니야. 다 옛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나무 폭죽놀이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대나무를 왜 영어로 밤보라고 그래? 밤보. 밤보는 뭐냐? 말레이시아 있죠? 말레이시아. 원래 대나무 원산지가 말레이시아를 따져요. 말레이시아 점은 그렇게 대나무. 원래 그 이설은 좀 있어요. 이설은 좀 있습니다만, 지금 말레이시아 지역이 대나무 원산지로 보는데, 말레이시아 말로야, 밤보라고 해서 이게 대나무가 팡 터지는 거를 말레이시아 말로 밤보라고 그랬대요. 밤보가 유럽에 가서 밤보로 변해서 지금 영어가 됐대요. 그렇대요. 나도 뭐 말레이시아를 하는 건 아닌데 뭐 그렇대요. 나 기록을 보고 논문을 뒤져봤더니 이런 말이 써 있어서 제가 잠깐 재밌지 않아요? 밤보 그 대나무 어원이 말레이시아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는 폭죽놀이 하죠. 팡 터지는 거. 우리는 팡 합니다만 말레이시아는 밤보 뭐 그랬대요. 뭐 그렇게 재미나게 그냥 봅시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나무를요. 신령스러운 기운을 보죠. 아까 대나무는 맑은 기운이라고 했죠. 그래서 신간이라고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들 점집이나 무당집 가면 뭐 있는지 아세요? 가면요. 대나무를 쭉 있고 대나무 끝에 흰 깃발을 이렇게 매달았을 거예요. 그게 당집이에요, 당집. 그래서 옛날에 무당들이 춤을 춘다든지 사기 물러들 할 때 뭐냐면 대나무 가지 있죠. 대나무 그 줄기 자른 거. 그래갖고 잡기에 물러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나무가 뭐라고 했지? 맑은 기운의 상징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맑은 기운으로서 잡기에 물러라 하는 게 옛날 대나무다. 또 무당들이 뭐 갖고 하죠? 복숭아. 복숭아 가지. 도화 그러니까 그 복숭아 도자. 도지. 그러니까 복숭아 가지. 복숭아도 귀신을 물리치거든요. 그래서 복숭아 가지로 해서 가끔 여러분들 복숭아를 작게 하물라 그 뭐냐면요. 가끔 이제 그 와전이 돼서 잘못해서 정신병자들 복숭아 가지로 때리다가 몽디를 후려팼다 나오는데 근데 와전된 거고 원래 복숭아 가지로 잡기를 물려러 가는데 잘못해서 사람을 때리려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럴 때 복숭아 가지나 대나무를 이용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신령스러운 거고요. 근데 무녀들이 그걸 쓴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 대나무 그런 신령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식을 할 때 앞에다가 대나무를 놓고 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맑은 기운을 놓고 맑게 우리가 서로 백년해로 합시다라는 의미로 대나무를 놓고 하는 것이 신령스러운 기운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죠. 또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미추왕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미추왕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라가 위급했대요. 외적들이 침범을 했대요. 그래서 외적들이 침범을 해서 막 신라군이 밀리는데 어디선가 응원군이 온 거야. 그 이상한 군대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이 군인들을 봤더니 다 머리에다가 대나무 이파를 하나씩 꽂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외적을만 물리치는 거야. 그러더니 호련듯 군태 다 사라지는 거야. 다 물리친 다음에 그러던 자세히 봤더니 주겹 대나무 이파리가 또 어딨냐면은 미추왕의 왕릉에 다 앞에 쌓였대요. 즉 미추왕께서 돌아가신 다음에도 외적을 물리친다고 군대를 보내신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미추왕릉을 뭐라 했나? 죽현,
대나무가 보인 능이다 해서 죽현능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주 지역에 놀러 갔다. 경주 지역에 가서 죽현능을 보거든. 아하, 여기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고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나무 군대를 보낸 거야. 대나무 이파를 끄낸. 그래서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대나무 아까 말한 맑은 기운으로 나쁜 기운을 물리다. 벽사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외적을 물리치는 원동력이 된다. 그것이 상징화돼서 나타나는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의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죽현능이 이렇게 가면은 있어요. 경주에. 죽현능이라고 하고 대나무가 사실은 미추왕능이죠. 미추왕의 능인데 아까 얘기했죠. 외적이 침범했을 때 대나무 군대가 와서 다 물리쳐요. 그래서 대나무가 보이는 죽현능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지내자. 왜 그래요?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대나무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까지나 만파식자란 말이 나와. 이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옛날에 이상한 그 바다에 섬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하나가 됐다가 두 개가 됐다 이러더래. 섬이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점을 찾대. 그래서 가봤더니 하나가 되고 둘이가 되고 이런 것은 음기와 양기가 합쳐지는 건데 거기에 대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그 대나무를 잘라서 피리를 만들면은 그것이 나쁜 기운, 음양의 화합으로서 대나무의 맑음으로써 피리를 부르면 외적이 침범하다가 외적이 저절로 도망가고 태풍이 몰려와도 태풍이 저절로 가라앉고 백성들이 질병에 시달리면 피리를 부르면 질병이 물러나. 이런 것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군대가 물러가고 병퇴, 병유, 질병이 났고 감염이 들려면 비가 오고 비가 왔을 때 부르면 맑아지고 태풍이 몰아치면 바람이 가라앉고 파도가 몰아칠 때는 해일이 올 때는 해일이 가라앉는데요. 그래서 이른바 이걸 만파식적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나온 고사가 나오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만파식적. 대나무의 맑은 기운으로서 모든 것을 평정한다. 나쁘게 물리친다는 개념 때문에 만파식적 예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음이나 대나무로 만든 피리, 대금, 중금, 소금의 소리를 들으면 정신이 맑아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금 소리에 청송곡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청송곡. 한번 인터넷 찾아 청송곡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청아져. 그래서 우리가 음악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음악으로도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때 특히 태음인들이 중풍에 걸렸다. 그랬을 때 약도 줍니다만 평소에 청송곡을 들게 해줘요. 그러면요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2배, 3배로 점점 좋아져요. 따따블로 좋아져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울분에 찼다, 화가 났다 이러면 청송곡만 잘 들어도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것이 옛날에 삼국유사에 만파식적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설에 보면 신라에 가면 이런 이제 이야기들, 만파식적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 만파식적의 상징적인 게 뭐냐면 절에 가면 절에 이런 선녀가 피리 부리는 게 반드시 나요. 비천상. 천사가 날아다니는 비천상에 꼭 피리 부리는 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범종, 절에 있는 범종을 덩 치면요. 현세도 소리가 은은히 퍼져나가면서 나쁜 게는 물리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후의 세계, 지옥에도 그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나쁜 기운이 물리쳐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도 천상에 다시 되살아난다. 상징적인 의미죠. 이럴 때 단순한 종에다가도 만파식적을 그리는 거예요. 비천상에. 피리, 저 피리는 다 만파식적을 의미해요. 그래서 비천상에 피리를 불면서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 대나무의 맑은 기운을 물리친다는 개념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저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에 가서 저는 문화재 있는데 이런 이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볼 때 저런 그림을 보나 비천상을 보면 저게 만파식적이고 저게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대나무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그 대나무는요 옛날에 그 군자를 맺고 사군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참 이런 말이 시경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 참 요새는 송독한 게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송독을 한문 공부를 할 때는 사실은 송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요새는 잘 안 하죠. 그래서 내가 그냥 시경에 있는 말인데 내가 잠깐 옛날 식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원래 옛날 서당시로 읽는 건데 이게 참 생소해서 여러분들 좀 웬 주문 읽나 할 건지도 몰라요. 심심풀 한번 해봅시다. 천피기욱한데 녹죽의로다 유비군자여 여절여차하며 여타여마로다 스레헌내며 혁해헌내니 유비군자여 종불가언해로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노래식으로 읽으면요 옛날 송독하는 거야. 그러면요 저절로 막 운율이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우는 거야. 여러분 애국가를 그냥 노래 같은 거 그냥 가사 써라면 어려운데 노래식 하면 나오죠. 운율이 나오니까. 마찬가지예요. 한문 공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송독을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참 드물어요. 그래서 더 사라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나는 청개구리띠라 더 일부러 이런 걸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려주지 여러분들 잠깐 맛보기로 이야기했습니다. 참 약간 안타까워서 잠깐 한 겁니다. 그 대나무를 군자로 본 건 참 많아요. 백거이라는 양죽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대나무는 본고 뿌리가 쫙 단단하게 있어요. 땅속에 딱 박혀 있거든. 그리고 대나무의 성품은 확 고다요. 그리고 대나무는 마음을 위해 속이 비어져 있어요. 죽심, 공. 그리고 대나무는 정절을 지켜요. 이거 다 군자의 덕목이에요. 군자는 흔들리지 않고 본고. 군자는 직. 올고다 해야 돼요. 그리고 군자는 마음을 비우고 다 받아줘야 돼요. 공. 군자는 그렇다고 정절. 절개를 지켜야 돼요. 시대가 이랬다고 이래쿵저래한 건 군자가 아니에요. 군자는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서 대나무는 보니까 다 맞는 거야. 군자의 항목에. 그 당연히 최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대나무는 효행, 효도하는 걸 의미했대요. 옛날에 그런 얘기 나왔대요. 맹종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맹종이라는 사람이 제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했는데 어머니가 병석에서 한겨울철에 나는 죽순을 먹으면 좋은데 죽순을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그 맹종이라는 효자가 한겨울철에 무슨 죽순이 나오겠어. 그래도 호미를 들고 삽을 들고 산에 갔대요. 눈발이 펄펄 나는데 거기서 아무리 캐도 죽순이 있나? 없죠.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렸대요. 우리 어머니 죽순을 해드리고 싶은데 없다고. 그래서 눈물줄이 뚝뚝 떨어진대. 눈물이 떨어지는 뒤마다 죽순이 쑥쑥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죽순을 캐다가 어머니를 드렸더니 병이 그렇게 나섰대요. 그래서 예전부터 효도의 상징을 맹종죽, 맹종의 대나무라는 말이 나와요. 맹종죽이 거기서 나온 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화들이 여기 나와요. 그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맹종죽이에요. 또 이런 품종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죠. 이런 맹종죽이라는 품종도 있고요. 또 하나는 효도의 상징으로서 그런 맹종죽이라고도 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또 옛날 남해왕이 있었는데 남해왕은요 효심이 그렇게 깊었대요. 어머니가 그렇게 편찮으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게 옛날 이제 기둥은 옛날에 대나무 그냥 잘라서 그 대나무 기둥을 하고 거기다 등을 달아서 그렇게 빌었대요. 매일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나무, 죽은 대나무였는데, 그 대나무에서 가지가 나오고 살아나더래, 대나무가. 그래서
이게 대나무가 살아나서요. 오히려 남해양이 기도를 하는데 그늘을 지게 해줬대요. 하늘에 하도 간복을 해요. 그래서 그 병에 나서셨대요. 삐쩍 죽은 대나무를 기둥으로 써서 등을 매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심에 지극해서 그게 죽은 나무가 되살아날 정도로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 효심에 따라서 등찬죽이라 해서 전등은 아니지 옛날에 호롱불이 등을 매달을 찬자에 등을 매달은 대나무 등찬죽이라고 그래요. 이게 효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예전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들은 효심이 지극한 사람, 효심, 등찬죽, 이런 뜻이구나 알아들어야지. 이거 왜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옛날에 이거는 정절의 상징으로 써요. 반죽이라고 하고 그 상비죽이라고도 하는데 무슨 뜻이냐? 옛날에 이제 순임금이 있으셨대요. 옛날 요임금, 요순 시대에 순임금이셨는데 요임금의 딸이 2명 있었대. 아황과 여왕이 있었대요. 아황과 여왕을 다 그 순임금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순임금한테 부인이 2이야. 그런데 순임금이 순행이라고 했어요. 그 중국 전체를 다니면서 이렇게 지방을 순시하는 거야. 순행을 하시다가 돌아가세요. 순임금께서. 그러니까 아황과 여왕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제 순임금한테 가요. 돌아가셨지만. 근데 가는데 비가 와가지고서 호수가 이렇게 불어서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동정호가 이제 커져가지고서 동정산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황과 여왕이 눈물을 뚝뚝 흘렸대요. 뚝뚝 흘리는데 그 눈물 자국이 나잖아요. 그 눈물 자국마다 나오는데 그 자리마다 대나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나무마다 그 눈물 자국 같이 얼룩이 져 있다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반이 얼룩 반짝은 반죽이라도 하고요. 상비죽이라고 해요. 거기가. 그래서 이런 말들이 예전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정절을 상징하는 말이 이런 말이 나요. 또 예전에는 그 대나무를 차군, 자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의윤화를 시켜서 뭐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래서 왕이지라는 분은 왕이지 글씨로 유명한 분이죠. 왕이지라는 사람이 딱 있어서 그대 잘 있었나 뭐 이런 말을 해요. 대나무한테 의윤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대나무가 예전에 그 선비들한테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차군 그대요 뭐 이런 말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부여를 했어요. 소식 같은 사람, 소동파죠. 그래서 참 이런 식으로 포절군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왔다, 예전에. 자,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죽순의 유래나 특징을 살펴봤는데, 그 효능을 좀 살펴볼게요. 이런 죽순 아까도 했지만, 땅 속에서 쫙쫙 나오니까, 뭘까요? 발산지가 강하겠죠? 그래서 이런 죽순을 어떻게 먹느냐, 이런 죽순을 캐다가 먹는 방법은 열심히 씻고, 삶고 해서 여름이면은 죽순 요리가 되는 거예요. 죽순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매우 힘들어요. 알고 먹어야 해요. 그리고 요거는 기운이 맑겠죠. 그죠? 죽순은. 그리고 뚫림이 많다니까 죽순은 차가워요. 성질이 또. 죽순은 여기 나와 동의보다 죽순이라고 했네요. 여기는 성질이 차갑고 소갈증이라 갈증 나는 거예요. 성질 시원하니까 갈증을 없애겠죠. 소갈증을 치료하고 또 수도는 소변 대변이 나가는 거예요. 이 소변을 쫙쫙 나가게 하는 거예요. 죽순 잘 먹으면 몸이 시원해져서 방광의 열을 잡아내기 때문에 시원해. 그래서 또 번열, 머리 열 나는 걸 없앨 수가 있어요. 기운도 나고요. 이런 것이 죽순의 특징이다. 하지만 죽순은 아까 따뜻하다든 시원하다. 시원해. 차가워요. 그러니까 성질이 너무 차가워서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비위에는 도움이 안 돼요. 비위는 따뜻해야 돼. 그래서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조금 먹어줘야 돼. 그래서 소음인들이 죽순을 먹어야겠다. 그럼 설사 쫙쫙 해서 손해본다. 어떤 사람이 먹느냐? 뚱뚱하고 뱃살 나온 사람들 있죠? 창자에 기름기 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먹으면 좋은데 삐쩍 말린 사람이 먹으면 손해본다. 이 말씀 잠깐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순을 또 괄장비라고도 해요. 괄은 시칠괄자야. 장은요.
창자를 깎아내는 빗질이야. 빗질하죠, 빗질하는 거. 머리 빗질하죠? 빗질하듯이 창자를 확 훑어낸대요. 창자에 기름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죽순을 먹으면 창자를 훑어내요. 그럼 어떻게 돼? 창자 빵꾸 나겠지. 설사하고. 그런 경우는 아주 안 좋은 거야.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맨날 채식만 해서 이런 삐쩍 마른 사람한테는 죽순을 주는 게 아니고요. 기름 끼는 거. 자, 이런 중국집에 가면 어때요? 중국집은 중국 요리는 물이 안 좋으니까 어때요? 요리를 불에 굽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해요. 기름기가 잘 자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죽순을 쓰는 거야. 죽순은 기름기를 없애주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또 양파도 쓰고요. 양파도 기름기를 없애주거든. 양파, 죽순. 그리고 또 먹으면서 어떻게 차를 먹죠. 차도 기름기를 없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 뚱뚱하고 배에 기름기 끼고 고기 많이 먹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죽순이 제일 좋아. 차도 좋고요. 그런데 맨날 채식하고 삐쩍 마른 사람들이 죽순 먹는다. 창자 빵꾸나. 그건 안 좋은 거.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그런 말이 써 있어요. 활리대장. 대장을 설사를 쫙쫙 나가게 하죠. 대변은 잘 나가지만 무익어비. 비장에는 무익. 도움이 안 돼.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괄장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순지도 이 독성이 이렇게 오히려 더 손해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먹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성질도 차갑고 너무 매끄럽게 하니까 설사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안 좋겠죠. 변비는 사람이 좋겠죠. 또 풍과 화, 조, 열 이런 것도 뜨겁고 답답하고 이래서 생긴 병에는 좋지만 차가워서 생겼나 한, 습, 위가 허하고 창자가 설사 잘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먹으면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런 말이 써있죠. 이해가 금방 되시겠죠? 이런 말들을 이해를 하고 먹자. 요건 이제 중력이라고 해서 또 대나무도 즙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럼 그림을 보면서 봅시다. 대나무도 잘게 자르고요. 이렇게 증류하듯이 이제 대나무 이제 그 항아리에다 넣고요. 그래서 밀봉을 하고 또 왕겨도 채우고 그래서 기름도 추출하고 그래서 내는 것이 중력이에요. 중력은 어떨까요? 차가울까 뜨거울까요? 무지하게 차갑겠죠. 그래서 중력을 많이 먹으면 설사예요. 무지하게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중력은 흉중대열, 가슴에 열이 엄청나게 많아. 소열된 대열이야. 이럴 때 쓰고요. 지번민, 속이 답답한 번민이 있다가 그걸 다 없애주는 게 중력이에요. 중력. 죽순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담혼, 담열, 혼미, 담열에도 열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혼미, 정신 오락할 때도 쓴대요. 소갈에도 쓰고요. 또 뭐 발열, 열이 나고 어린아이가 경간, 이게 뭐 경기 일으킨 거야. 이럴 때 위급할 때 쓰는 거야. 이럴 때 다 중력을 쓴다. 매우 위험할 때만 쓰는 거다. 너무 위험하니까 어떻게 돼? 너무 차가운 거야. 생강즙을 넣어서 중화시키고 돼. 생강은 따뜻하거든요. 중력만 쓰면 너무 강력하니까 생강즙을 잠깐 넣어서 좀 약간 중화시키려고 이런 노력들도 나와요. 그래서 동에 보면 중력을 쓸 때는 생강즙도 같이 써라. 뭐 이런 동의보감 본초강에도 보면 그 중력을 쓸 때는 뭐 계피라든지 뭐 이런 거 계피도 따뜻하거든.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또 대나무 잎도 효과가 좋아요. 대나무 잎도 비슷한 효과를 내요. 뭐 열도 없애고 소갈도 없애고 그 단석도라고 해서요. 그 광물성 약재 이걸 먹을 때 독성이 생겨 그것도 없애주는. 어쨌든 효과가 비슷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나무 잎도 쓴다. 대나무 뿌리도 써요. 번열도 없애고 또 비슷하죠. 이런 것도 나오고요. 또 중열하고 해서요. 대나무 줄기에 보면 이렇게 있고 그 실같이 뭐 이파 그 종이 같이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대나무 그 줄기에 보면은 그 중열하고 하는데 이것도 코피에도 쓰고 코피도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쓰고 여자들 붕중대야 이렇게 그 생리하듯이 이렇게 피가 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럴 때도 쓰고 뭐 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그 대나무는 모든 약을 다 중열하든지 이런 거를 중열을 쓰고 거고요.
대나무, 이게 대나무 꽃이에요. 대나무는요, 평생에 한번 꽃을 펴요. 그리고 열매를 맺고 죽어요. 그래서 대나무 꽃을 보면 행운이라고 그래요, 보통. 몇십 년에 한번 펴요, 몇십 년에. 대나무 꽃이고요. 요것이 열매가 맺는 건 죽실, 열매예요. 그래서 요거를 또 이렇게 쥐가 그렇게 많이 먹는다죠. 이것도 열매, 보이죠? 그래서 그런 열매도 효능. 그러니까 이런 걸 몇십 년에 한번 열리니까 더 신비롭겠죠. 그래서 통신명, 먹으면 신명이 통한대. 대단하네. 그리고 가슴을 시원하게 하고 양계라도 경신 있기.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난대요. 이런 식으로 승화시켜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대나무는 어떻다고요? 품성이 대나무는 시원하다. 쫙쫙 뻗는다. 군자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효능과 거의 일치하더라. 정말 맞다는 거예요. 대나무에다가 맑은 기운이 내 몸에도 맑게 만들어준다.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너무 맑고 너무 차갑다 보니까 배가 차가우면 손해본다. 이런 말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대나무는 비목비초다.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그래서 죽이라고 한다. 발산지가 그래서 투무초라고 한다. 확확 자라니까. 벽사의 개념이 있고 효도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옛날에 군자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 그리고 좀 삐쩍 말른 사람한테는 대나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죽순이 괄장비에 창자를 갉아먹는 비실이야. 창자를 훑어내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뭘까? 뱃살 뺄 때 이게 좋다는 얘기지. 뱃살에 기름기 잘 흐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죽순을 많이 먹어라. 중국집 요리에 죽순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기름기를 제거하기 때문에. 전달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 중국집에 가서 죽순을 먹든 집에서 죽순을 먹든 대나무 밭을 구경을 하든 알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어디 가서 대접받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